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한글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2018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는 세종대왕에게 꽃바치기, 차별적 언어 학술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공공언어 개선 성과와 남북언어 비교 특별 전시도 행사 기간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됩니다. 제주도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합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정책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 개념을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서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가 성남 판교에 경기 행복주택을 건설합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387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8월 행복주택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복주택은 3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어서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 임대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다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66억 원으로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 단가도 약 10% 인상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놓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 사업의 연장선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이후 부산과 전주, 대전, 춘천 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정부 혁신 현장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가 경험한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로 생생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 전남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 주간을 운영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손 씻기 등 예방생활 실천을 위해 실시하는 건데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단체 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반면 영유아보다 접종률이 높지 않다며 교육부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11월 이전에 접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건물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은 건물 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이 개선되면 실외기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가 대전 IR 영상 제작 및 투자 연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IR 영상센터를 개관했습니다.
IR 영상센터는 지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센터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오는 16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됩니다. 경기도 수원 지역 A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불법 청약 의심자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A아파트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181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 55건, 청약 제출 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 당첨 의심 20건 등입니다. 전북 지역 모든 혁신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초중고 자율학교 5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감 직권으로 도내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